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포츠인문학TV에서는 한국 야구계의 전설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야구 역사의 철환 또는 너구리로 기억되었던 바로 장명부 선수입니다. 교수님, 장명부 선수의 일본에서의 선수 생활 초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명구 선수는 정말 우리나라 한국 프로 야구사에 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선수인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등판, 그 다음에 최고의 실력으로 상당히 유명했고, 그의 어린 시절에도 좀 에피소드가 많은데, 처음에 아주 병약했다고 합니다. 1950년 일본 중부의 군마켄에서 장명구 선수가 이제 태어나서 미나베 소학교 2학년 시절 영양실조에 걸려서 허약 체질로 조금 고생을 했다 하는데 더구나 가정 형편도 좀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소학교 4학년 때인데요. 글짓기 시간에 몸이 건강해지면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내용의 장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아버님이 우연히 보게 돼서 그 아버지 장등용 씨가 며칠 후에 아들을 위해서 야구 배트와 글러브를 선물하게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좋은 또 야구 배트와 글러브를 사주니까 장명부는 이걸 갖고 이제 야구에 흥미를 열심히 하게 되죠. 바로 요 아버님의 이 야구 배트와 글러브의 선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의 야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독도 리니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그는 갑자기 과거의 많은 사진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마스바라 아키오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당시 오사카의 한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야구팀에 입단하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가 면접에서 국적이 한국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입단이 무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장명부 선수가 충격을 받고 개명했다라는 하나의 썰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장명부 선수는 이름을 바꾸고 1968년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제 제일교포 자격으로 지명의 선수로 입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장명부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했는데요. 그 뒤에 어떤 활약을 펼쳤습니까? 네, 뭐 많은 기대를 받고 그가 이제 첫 3년간 승리가 없이 이제 18경기를 뛰는데 그쳤습니다. 사실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이 3년 동안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 그 난카이 호크스로 이제 트레이드 이적하게 되면서부터는 주전 선발 투수로 활약하게 되고 특히 이제 3년 차였던 1975년도에는 21경기 중에서 11경기를 완투하며 본격적인 철환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 히로시마로 팀을 옮기게 되고 시즌 15승을 달성해서 재팬 시리즈 2연패 달성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며 소위 황금 세대의 주역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렇게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장명부 선수가 한국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런 그 장명부 선수가 한국에 온 계기는 바로 히로시마 6년차의 큰 슬럼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제 3승밖에 이루지 못하자 팀은 연봉을 아주 큰 폭으로 삭감하게 되고 이에 장명부는 은퇴를 선언하게 된 거죠. 이후 이제 은퇴하려고 했던 그 장명부에게 우리 한국 출신의 최고의 그 타자죠. 장윤 선수가 혹시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어보는 것은 어떠냐라는 이러한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 장윤 선수의 권유를 받아들인 장명부 선수가 한 해탄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프로야구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한국 프로야구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된 장명부 선수는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네, 1982년 12월 장명부는 산미 슈퍼스타즈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때 계약금이 4,500만 원, 연봉이 7,500만 원,
그리고 아파트 승용차를 포함해서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부대 조건을 받아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입단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대졸 초임이 2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엄청난 파격 조건이었고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프로야구 연봉자인 박철순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선수가 당시에 2,4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것을 비교한다면 이 지금 장명부 선수는 대략 3배가 넘는 그러한 연봉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구단이 장명부 선수를 위해줬는지 또는 그만큼 특혜를 베풀어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우를 이제 내건 거죠. 예.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온 장명부 선수는 별명이 너구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구리란 별명은 어떻게 생겼고 또 한국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장명부 선수를 기억하는 많은 이제 저와 같은 50대, 60대의 많은 우리 올드 팬들은 장명부 선수를 너구리라는 별명의 선수로 아주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83 시즌부터 한국 야구에 이제 장명부 선수의 어떤 독특한 모습 때문에 그런데요. 이 83 시즌 이후로 장명부 선수는 너구리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 이제 연류가 바로 뭐냐면 시범 경기 때 공을 대충 던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범 경기 하면서 너무 난타당하자 당시에 그 김진영 감독님이 장명부 선수를 보고 너무 화를 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서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여기서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장명부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오늘은 상대 전력 파악하려고 그냥 직구만 던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진짜 타자 잡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김진영 감독님이 속으로 이런 너구리 같은 놈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하셨는데 그 너구리 같은 놈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 장명부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별명이 되게 되고요. 83년 시즌 장명부는 프로야구에서 진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 수준인 145km의 강속구를 던졌고 또 낙차가 아주 큰 커브를 던지면서 이 완급 조절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타자들이 상당히 헷갈렸죠. 평소엔 설렁설렁 던지는 듯 하다가도 위기 때마다 나오는 그의 140km가 넘는 빠른 직구와 이 커브, 이거에 우리나라 이제 많은 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제 좀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이런 멋진 플레이와 전력 투구하는 모습은 그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83 시즌의 장명부는 60경기 등판, 427.1이닝, 44경기 선발, 30승을 거두고 36 완투, 8경기 연속 완투승이라는 정말 대한민국 프로사에서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긴 장명부 선수. 하지만 너무 자주 등판한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장명부 선수가 잘 던지니까 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혹사를 좀 당하셨어요. 그래서 장명부 선수는 너무 자주 이제 등판하다 보니까 사실 선수 생명이 그러한 연유로 조금 단축이 되게 됐고요. 84 시즌에 261이닝, 85 시즌에는 246이닝을 기록하고 이런 유례 없는 그 경기 출전으로 인한 좀 혹사를 당하게 되고요. 2019년 KBO 최다 이닝 투수가 던진 기록이 이제 린드블럼의 194.2이닝이었어요. 그러니 이 장명부 선수랑 이 린드블럼 선수의 그 기록을 비교해 본다면 당시에 얼마나 진짜 열심히 출전했는지 열심히 던졌는지를 우리가 이런 어떤 비교 수치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청보 핀토스에서 1시즌 최다 패인 25패를 기록했고요. 1986년 시즌에서 빙그레에서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가 뛰었던 팀이 당시 우리
프로야구의 최약체 팀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좀 열악한 것도 있지만 그가 만약 약체가 아닌 강팀에서 뛰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더 유명한 선수로 평가받고 선수 생명이 더 좀 길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장명부 선수의 이 선수 커리어 전체를 한번 평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명부 선수는 정말 짧은 한국에서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로야구 역사에 대기록을 세운 선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시즌 최다 이닝 등판, 최다 경기 완투 중 최다 승, 최다 패의 기록. 그러니까 좋은 기록, 안 좋은 기록 다 갖고 계신데 이러한 기록은 앞으로도 좀 깨지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실 깨지기도 힘든 기록이고 깨져서 좀 안 되는 기록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과거라고 해도 장명부 선수처럼 무쇠 어깨를 가진 선수가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기록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스포츠인문학TV에서는 장명부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 장명부 선수의 노년은 어땠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장명부 선수는 프로 이후 좀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지는 못하셨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2005년 자신이 운영하던 그 마작 사무소에서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그래서 당시 그 마작 사무소의 벽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해요. 낙엽은 가을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장명부 선수의 노년 삶을 생각해 본다면 좀 씁쓸한데요. 그는 엄청나게 많은 대기록을 남겼긴 하지만 어떤 영광의 기록보다는 상처와 그 다음에 아픔이 많이 있는 그러한 기록과 삶을 걸어오신 것 같고 바로 이 얘기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떠돌다가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불교 이야기처럼 장명부 선수도 낙엽처럼 이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을 맡기겠다. 어떻게 보면 숙명론자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노년에 좀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져보며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사의 레전드인 장명부 선수가 이렇게 씁쓸히 노년을 맞이하시고 타계하셨다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너구리 투수 장명부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